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인요한 혁신위원회, 인요한 혁신위원회. 제가 어제 포천에서 토크쇼를 하면서 앞에 모두 발언으로 인요한 혁신위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쭉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저는 일단 인요한 혁신위원장에 대해서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높게 평가합니다. 그런데 혁신위가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혁신위원장이 잘하는지 못하는지도 있지만 당이 혁신위원회를 어떻게 뒷받침해 주느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부분들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제가 인요한 혁신위를 보면서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훌륭하다. 인요한 혁신위는 잘 뛰었다. 그런데 인요한 혁신위가 성공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절반 이하다. 왜? 당은 여전히 김기현이가 잡고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어제 기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 이건희 삼성회장 말씀 중에 와이프하고 아이만 빼고 다 바꾸라. 이런 말이 깊이 와닿는다. 국민의힘 많이 바뀌어야 한다. 또 혁신위가 뭐 할 거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통합하겠다고 난 대답하고 싶다. 생각은 달라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 는 정신으로 통합해 나가겠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인요한은 전라북도 전주 출신이고요. 4대째 한국에서 살고 있는 그런 미국인이고, 그리고 연세대 의대 재학 중에는 지금도 연세대 의대 세브란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5.18 민주화 운동 당시에 광주 시민군과 외신 기자 사이에 통역도 맡았어요. 광주 현장에 있었어요. 또 92년에는 한국형 앰뷸런스를 직접 설계 제작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2012년에 특별 기화 1호로 한국인이 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해 2012년 12월에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한 후 박근혜 인수위원회에서 국민통합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어요. 저희 고성국 TV하고도 인터뷰를 한 적이 있고,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인식은 어떤 자유우파보다도 더 분명한 정치적, 이념적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을 평가하면서는 미국의 링컨 대통령보다도 더 위대하다. 이런 얘기도 할 정도로 우리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이끌어온 이승만, 박정희 두 대통령과 우리 자유파에 대한 그 역사적 정치적 자부심이 아주 철철 넘쳐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인요한 위원장은 훌륭하다. 그리고 인요한 위원장이 이끄는 혁신위는 잘할 것이다. 이렇게 일단 평가합니다. 그런데 인요한 위원장이 당대표라면 더 걱정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지금 인요한 혁신위원회는 어디까지나 김기현 당대표, 김기현 지도부가 임명한 혁신위원회예요. 혁신위가 무슨 얘기를 해도 김기현 지도부가 다 최고위에서 표결로 결정을 해줘야만이 의미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김기현 지도부를 제가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요한은 훌륭하나 인요한 혁신위원회는 활동을 잘할 것으로 예상되나, 그러나 혁신이 성공할 가능성은 절반 이하다. 이렇게 제가 걱정과 우려를 함께 보이고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당 지도부에서 어제 나온 얘기들입니다. 당 지도부에서 어제 나온 얘기. 혁신위에게 전권을 주겠다. 혁신위가 전권을 주겠다고 했지만 이건 김기현이가 한 말입니다. 그런데 그 전권에는 총선 실무까지 포함되는 건 아니야 라고 하는 게 당 지도부의 설명이에요. 그러면 총선 실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공천입니다. 공천. 그러니까 김기현이 이자가 인요한 혁신위원장 영입하면서 정권을 주겠다고 립서비스를 했어요. 그래놓고 싹 돌아앉아서 그런데 공천은 손대지 마 이러고 있는 겁니다. 선거에서 공천 혁신 안 하고 무슨 혁신을 합니까? 당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혁신위는 수술기구다. 비상대책위원회처럼 당 실무까지 보는 건 아니다. 당 혁신에 관한 방법론을 만들 정권을 준다는 의미다 이랬어요. 그게 또 뭐냐? 이건 무슨 얘기냐면 혁신위는 이렇게 환자를 들여다보고 여기 아무래도 저 배를 좀 갈라서 외과 수술을 해야 되겠어요. 라고 진단해주고 가라는 거야. 그러면 배를 가르고 이 암 부위를 떼내고 하는 거는 지그들이 한다는 거야. 당 지도부가 한다는 거야. 방법론을 만들 정권을 준다는 거지 직접 집도하라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장난도 이렇게 합니까 이것들이. 다른 당 핵심 관계자는 또 이렇게도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혁신의 역할은 당의 중도층으로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인적 쇄신, 혁신안을 내놓는 것이지 사람을 콕 집어 데리고 오거나 자르는 역할은 아니다 또 이랬어요. 그러면 인요한 혁신위는 오늘 하루 활동해도 끝나는 거예요. 더 할 게 뭐 있어? 아니 혁신위가 이를테면 우리 자유우파 전체를 아우르면서 동시에 중도로도 확장을 해 나가야 돼 라고 방향만 정해주면 된다는 거 아니야. 나머지 자유우파 전체를 아우르는 구체적인 방법, 중도를 확장시키는 구체적인 방법, 그걸 위해서 누구를 데려오고 어쩌고 저쩌고는 김기현 지도부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거까지는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왜 제목을 이렇게 달았는지 아시겠죠? 혁신위원장으로 인요한을 영입해놓고 바로 발목 잡고 있는 게 김기현입니다. 김기현이는 립서비스하고 다른 최고위원들이나 당직자들을 시켜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도록 지금 만들고 있어요. 보세요. 박정아라는 자 이번에 김기현이가 임명한 수석대변인입니다. 박정아가 수석대변인, 당 수석대변인이에요. 그러면 대변인이 지 개인 생각 갖고 논평하는 거 봤습니까? 다 김기현 대표의 생각이에요. 당 대표인 김기현이한테 다 물어보고 이렇게 논평하는 겁니다. 박정아가 뭐라고 논평했냐? 혁신 인재영입 공천은 구분해야 맞지 않나 라는 게 나 개인 생각이다 이랬어요. 혁신과 인재영입과 공천은 구분해야 한다. 혁신이가 인재영입하려고 욕심부리지 말고 공천에도 개입하지 마. 그건 다른 얘기야 라고 당 대변인이 얘기한 거예요. 그래 놓고 이거 나 개인 생각이라고 또 발뺌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 하는 겁니다. 선거 6개월도 안 남았는데 인재 영입도 못해, 공천에 개입도 못해. 그런 혁신위가 뭘 할 수 있어요? 그야말로 김기현이 카모프라지 해주고 쇼하는 장식물로 잠깐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무슨 혁신안을 다뤄도 당헌 당규 개정, 최고위 의결을 거쳐야만 실효성이 있어요. 결국 혁신위가 무슨 아이디어를 내건 김기현이가 오케이 해야 비로소 관철된다는 거예요. 그게 김기현이만 이런 게 아니라 이재명이 똑같이 했어요. 김은경이라는 자 혁신위원장으로 영입했어요. 그 김은경이가
세상 잘 모르고 정치 잘 모르고 이재명이도 잘 몰라가지고 덜컥 첫 번째 혁신안이라고 낸 게 뭡니까?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는 것을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채택해달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거 어떻게 됐어요? 개무시당했습니다. 개무시당하고 그걸로 김은경 혁신위가 있는지 없는지 지금 여러분들은 관심도 없게 돼버렸어요. 지금 인요한 혁신위원장 영입한 단 하루도 지내지 않아서 박정아라는 자 대변인 자격인데 개인 의견이라고 그러면서 무슨 당직자의 이름으로 무슨 최고위원의 이름으로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는 뭡니까? 혁신이 인재 영입에 손대지 마. 공천에 손대지 마. 너네가 하는 거는 방향만 제시해 주는 거야. 나머지는 다 우리가 해. 너네가 아무리 의견을 제시해도 최고위가 의결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 이런 얘기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영입한 직후부터 발목부터 잡는 이 김기현 체제를 두고 아무리 인용한 영입위원장이 훌륭한 사람이고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훌륭한 사람이고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좋은 혁신안을 낸다 하더라도 김기현이가 사사건건 이거는 돼 저거는 안 돼 이러고 있는 동안에는 당의 혁신이 되겠는가? 당의 혁신이 되겠는가? 불과 2, 3일 지나지 않아 당의 국민의힘의 진짜 주인은 인요한이 아니라 김기현이구나. 이것만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꼴이 될 것이다. 차라리 안 하느니만 못한 그런 꼴이 될 수도 있다. 이 점을 제가 우려하는 겁니다. 정말로 제가 분석 예측한 대로 안 됐으면 좋겠어요. 어렵게 영입한 인용한 위원장이 제대로 된 혁신위원장으로서 당을 와이프와 아들 빼놓고 싹 바꿔야 된다는 혁신위원장 인용한 위원장의 주장대로 대통령만 빼놓고 싹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라도 해서 총선 대비로 나갔으면 좋겠는데 이미 저 김기현이나 그 주변에 당권을 잡고 있는 자들의 한두 마디 잽이 시작이 됐어요. 인요한은 영입은 해놓고 그냥 장식물로만 쓰겠다. 이 점이 심히 우려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